카이스트에서도 공부를 하셨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이런 아이스크림 가게에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인생의 모든 순간 중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제일 깊어서 죽는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양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 중에 첫 번째로 경험해보자 라고 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를 다루고 싶었다였고, 그게 저한테는 아이스크림이었는데, 근데 진짜 인생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거를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직업이라는 게 명사가 아니고 좀 동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궤적들을 종합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동사들이 합쳐져서 직업에 맞게끔 나중에는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좀 맞는 일이었던 거죠. 딥한 건 유통기한이 있고 딥한 건 숙성기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창작자들이 간과하는 게, 우리가 암만 힙하더라도 무조건 소비자는 무조건 지치거든요. 사업자 등록할 때 가졌던 포부는, 자, 나 이제 가게 차려서 힙해진 다음에 2년 뒤에 문 닫을 거야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컨텐츠를 했을 때 살짝 힙해지는 병행이 생기거든요, 저희 매장이. 그러면 저희가 뭘 더 하느냐? 조금 잠자코 있으려고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훌륭한 접객은 하나의 예술과 같다. 사람이 결국에는 예술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외부로 나와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인 녹기전의 사장님, 녹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 가게 처음 온 게 작년인가 기억나세요? 그때 막 좋은 기분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너무 영광이었어요. 팬이라고 했었는데 진짜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녹기 전에는 단순히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니잖아요. "아이스크림은 뭐 그냥 굿즈로 파는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제품보다는 의도와 생각이 더 중요한 가게. 어떻게 보면 접객에 대한 철학을 나누는 가게라고 할 수 있는데 공대를 나오시고 또 카이스트에서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두산중공업, 현대자동차도 다니시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이런 아이스크림 가게에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진로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제조업 기반이었고, 그래서 제조업에 함께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게 최선의 목표였을 것 같아요, 그랬죠. 추측하건대. 네. 지금도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국력을 받쳐주고 있는 게 너무 멋지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정 같은 게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는 곳에서 속해서 여러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 정말 그 여러 사람이라 하면 저희 지금 멤버 한 6명 정도인데, 그 정도 말고 수천 수백 명, 뭐 수만 명이 한 방향을 보고 가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하기가 조금 시각적으로 이미지가 뚜렷하지 않고, 그 백라인에서 뭔가를 하는 작업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온 거였고, 다행스럽게도 나온 지, 백수 생활을 한 지 한 달 안 되어서 제가 예전에 그냥 궁금해서 연락드렸던 아이스크림 혹은 젤라또 매장에서 연락이 와서 잠깐 일을 해 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내년이 10주년인데 이렇게까지 오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뭐 5 년마다 네. 직업을 바꾸실 네. 생각이었다면서. 그게 목표여서 이제는 좀 말하기가 민망해진, 너무 민망해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그러면 나는 오케이, 20대 거의 절반 이상을 보내 보니까 어디 하나에 갇혀 있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구나. 나 스스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구나. 그러면은 직업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사는 게 좋겠다. 왜냐, 저는 인생의 모든 순간 중에서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제일 깊어서, 죽는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걸 목표에 두고, 그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역산해서 보니까, 다양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 좀 행복하지 않을까? 다양한 네. 추억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다양한 직업을 가지면 좀 기억이 많이 쌓일 것 같고, 이제 다양한 직업을 경험을 해 보고 싶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경험해 보자라고 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를 다루고 싶었다였고, 그게 저한테는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다룬다? 저도 모르기는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쪼끔이라도 알면 남들보다 더 많이 아니까 쪼끔은 '접근하기가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칙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개인의 인간적인 스킬들이 저랑 좀 맞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는 공대의 경향, 그 공대 출신이라서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건 확실히 식품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화학인 거죠? 화학이죠.
화학이면서 약간의 물리적인 경향도 좀 있고. 공대를 다니실 때는 '아 이걸 공부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 거야.'라는 생각은 없었죠? 전혀 못했죠. 그래서 진짜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의 한 30%는 이제 대학생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도 이제 뭐 제가 뭐 학과를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인생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거를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직업이라는 게 명사가 아니고 좀 동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궤적들을 종합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동사들이 합쳐져서 직업에 맞게끔 나중에는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좀 맞는 일이었던 거죠. 이 직업이 되게 적성에 잘 맞는다고 하셨는데 외식업 씬에 계신 거잖아요. 근데 외식업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고 서비스업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접객 이제 책에 접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접객이 적성에 잘 맞으셨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맞을 거라고 짐작을 못 했던 일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쉴 때는 사람을 거의 안 만나거든요. 일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됐죠. 이게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서 새로운 사람을 혹은 자주 보는 사람을 응대하는 것 자체가 되게 배움이 큰 일이구나를 깨달은 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얻은 제일 큰 수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배우셨는지 궁금해요. 책에도 접객을 하면서 몇 년간 하면서 엄청 다른 사람이 됐다고 네. 쓰셨거든요. 일단 되게 물리적으로는 저 쇼케이스의 너비 길이만큼을 제외하고서는 서로를 마주 보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거리만큼이나 이야기의 농도도 가까워지고 뭔가 하시는 직업 혹은 학업, 일상의 어려운 점도 듣게 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최소 10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데 거의 인생이잖아요. 하루에 10 시간, 뭐 일찍 나온다고 하면 하루의 절반 12 시간인데 컵을 내어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인생이 돼 버린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진짜. 그러면 그 사람한테 듣는 얘기들, 제가 전하는 얘기들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고,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번뜩 깨달은 거죠. '내 인생은 이 사람 만나는 거다.'가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주는 어떤 기쁨에 몰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이 좋은 기분이라는 책 덕분이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포스트잇에 쓴 글들이 아직도 저의 책장에 진짜 영 붙어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를 만나고 나서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을 썼었어요. 근데 충분히 기분 좋습니다 저는. 예. 네. 감사해요. 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것들이었는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결국 이 책은 접객, 손님 응대에 대한 철학을 담은 책인데 "훌륭한 접객은 하나의 예술과 같다." 그게 자아내는 공명감이 예술 작품 앞에서 드는 감정과 비슷하고 또 "가게는 하나의 연극 무대다." 그래서 "미장센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세팅을 해 놔야 된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문장들인 거예요. 즉 이 접객을 예술의 경지까지 승화시킨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실제로 정말 예술적이냐라고 하면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노력을 너무 많이 해야 되지만, 아주 근원적으로는 결국엔 여기서 뭐 제조할 때 몸에 막 우유 튀고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게 일이면서도 제 인생이고, 그걸 만든 거를 손님들한테 선보여서 손님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또 열심히 힘을 실어서 쪼끔 팔이 아프지만 퍼 드리는 것도 제 인생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냥 다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예술이 아닐까라고 처음에는 그런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전 말을 늘 좀 공대 생활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물체나 물질을 우리가 힘을 들여서 잡아서 이걸 여기 내려놓고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서 섭취한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내가 뭘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먹어서 몸에 물질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 묘하고 그냥 다 예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 상대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결국에는 예술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극이든 음악이든 책이든 뭔가를 보고 혹은 듣고 나의 외부 세계에서 느끼는 감화 과정이 예술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람을 응대하는 것도 그 사람이 감화를 받게 되면 예술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제품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아이스크림이면은 '아이스크림만 맛있게 만들면 되지.' 그거를 이제 퍼서 손님에게 전달하고 손님과 대화하는 과정까지 그 제품의 연장선으론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 뒤의 과정을 중요하게 네.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하다못해 저는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냥 나가셔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접객에 있어서.
다음에 또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기회거든요 사실. 그분이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고 실험을 해 보자고요. 근데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한번 보자." 하고 왔어요. 아이스크림 못 먹는데. 근데 저희가 뭔가 이야기가 잘 맞고 잘 해 드려서 그 사람이 감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잖아요. "내가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데 그냥 어떤 데인가에서 갔는데 내가 쪼금 충격을 받았다. 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 다른 분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오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접객이라고 생각하고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게를 좋아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거는. 네. 너무 흥미로웠던 거는 손님들이 이 가게 오기 전에 약속을 잡고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여기까지 찾아온 그 과정까지 상상하시면서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를 상상하셨다는 거. 손님께서 자기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솔직히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라고 좀 수줍으면서 막 어디 강동구에서 왔다, 어디 막 강서에서 왔다, 어디 위쪽에 어디 뭐 창동에서 왔다, 막 어디에서 왔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거리감을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신기하다.' 하다가 저희가 겨울에는 매장을 뭐 쉬다 보니까 한번 "어디서 왔는지 한번 느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배달을 시키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들고 북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창동이 엄청 멀었거든요. 끝자락에 있어서 창동 가고 오른쪽으로는 거의 위사리까지 갔었고 왼쪽으로는 거의 뭐 끝까지 갔고 남쪽으로 청계산 입구까지 갔었어요. 그 평소에 그 지역들에서 손님들이 오셨다는 찾아오신다는 네 네. 거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다.' 물론 전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더 힘들기는 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다.' 거기서 여기 오는 건 정말 한 사람이 소중한 하루를 내서 그 힘든 여정을 거쳐서 '이렇게 빨리 소비되는 제품을 한 컵 먹기 위해서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다. 내가 이때까지 뭘 하고 있었지?' 그냥 눈을 떴더니 매장 앞에 손님이 있고 그 사람을 응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거기서 출발한 거다.'라는 개념이 그때 확 온 거예요. 그 스토리를 생각을 하신 네. 거고요. 그러니까 체득을 한 거죠. 제가 오들오들 떨면서 가 보니까 여름에도 그렇게 오실 거잖아요. '이거는 큰일이다.'라는 걸 제가 직접 그분들 집에 가 가지고 띵동 누르고 "배달 왔습니다."라고 해 보니까 큰일이 그때 좀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그 손님이 이 가게에 입장할 때부터 긴장하면서 그 손님의 기분을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 분들께는 그분의 상태를 고려해서 또 추천을 해 드리고 주문을 받을 때는 "알겠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좋습니다."라는 말을 아주 많았어요. 예. 선호하시고 단체 손님 올 때는 한 분 한 분 눈인사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응대를 하실 때도 있고 이런 접객의 사소하지만 디테일한 것들이 저한테는 파인 다이닝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 정도 수준의 접객을 손님들에게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어떤 영감이나 이유가 있었는지. 이 역시도 아이스크림한테 되게 감사한 게 예전에 제가 책을 읽고 북토크를 할 때 제가 답변 드리기 정말 어려웠던 질문이 있거든요.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안 좋고 "어디가 안 좋은 사람들밖에 없다." 약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겪어보지 못한 영역인 거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웠거든요. 저희 매장은 들어올 때부터 싱글생글 싱글벙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에 예예. 그래서 다 기분 좋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한 사람의 감정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와서 기뻐질 수 있다라는 걸 수차례도 넘게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사람을 좋게 만드는 일이구나.'를 좀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를 깨달은 거죠. 근데 아이스크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이스크림은 제가 이만큼 남아 있을 경우는 높잖아요. 난 이미 이 음식의 베스트 컨디션을 잃어버렸고 누가 들어오면 빨리 떠나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전혀 눈치 주지 않고 아이스크림 안 드셔도 그냥 평생 계셔도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평생 계셨 손님들께서 자연스럽게 '내가 빨리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콘텐츠는 '손님이 제발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거의 발현이거든요. 더 시간을 쓰세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 응대를 잘하려는 의지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짧게 소비되는 거다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라도 '좀 더 빠르게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이상한 가게네요. 보통은 빨리 회전을 시켜서 더 매출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손님이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근데 다른 제품이었으면 저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완화를 하지 않으면 정말 그냥 이렇게 스트림이 빠른 매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밸런스가 조금 맞아져요. 그래도 너무 빨리 떠나시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 접객이 이 녹사님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으세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지만 좀 쑥스러운데 좀 인류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나는 결국에 내 일상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시는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거고 이 공동체라는 게 그 속에서 가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뚜렷하게 있겠구나. 우리는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 사람의 의식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로서의 기능이라는 것도 좀 의식하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한 가게가 어떤 지역사회의 공동체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녹기 전에는 공동체가 이미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녹기 전에 네. 주주총회 카카오 특성도 있다면서요. 그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막 도슨트가 돼서 이 가게에 막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쉽게 생각해서 '녹기 전에'라는 가게가 없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진짜 한 커뮤니티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가게에 죽음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뭘 해 놔야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이 더 기억을 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가게에 들어오신 분들이 모르는 분들끼리 막 대화를 하신 적도 그런 있죠. 경우도 많죠. 네.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면 "뭐 맛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가게 분위기가 정말 드물거든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가게 그것도 대낮에 술도 없이 그쵸. 정말 정말 드문 거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접객일을 계속 해 오시면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기분이다. 고객 응대는 좋은 기분을 만드는 게 다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도 궁금했어요. 되게 다양한 사람이 오시고 아주 어린 친구부터 연장자분들도 오시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 뭐 목적이 다른 사람들 뭔가 "여기 재밌대. 여기 맛있대. 사장님이 좀 특이하게 생겼대."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다 뭉뚱그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나갈 때 모습이 좋은 분들을 저희가 그렇게 이끌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가장 베스트로 기분이 좋으셨던 분들은 뒤돌아서 항상 인사를 해 주시거든요. "잘 먹고 가요." 저희도 그 하루가 엄청 밝아지거든요. 그 인사 덕분에 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도 여기 이 5 평, 6평 제외하면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소비자잖아요. 항상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접객하는 일들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모든 업무가 다 어렵겠지만 근데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나에게 응대해 주시는 분한테 조금만 따뜻하고 친절하게 화사하게 인사를 해 주시면 그게 결국에 나한테로 돌아온다라는 자명한 진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내 기분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진짜 상호간이라서 손님이 그렇게 나갈 때 정말 기쁘게 인사를 해 주시면 혹은 응대를 할 때 기쁘게 해 주시면 하루가 그냥 룰루랄라가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결국에는 저분을 기쁘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우리도 기쁜 일이고 잘 때 편하게 잠이 들게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런 기분에 대한 생각에 좀 잠기게 되더라고요. 최화정 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생은 기분 관리야." 아 그래요? 이 모든 인간 사는 결국 기분 문제라는 거를 목사님도 일을 하면서 깨달으신 것 네. 같아요. 네. 아마 최호정 선생님도 같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는 입장하실 때 기분과 퇴장하실 때 그 기분 차를 크게 만드는 너무 공대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너무 브랜딩들이 잘 돼 있어서 오감을 다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어떤 향 뭐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지만 사실은 정말 그걸 나도 피부로 좀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온도가 어떻고 향은 어떻고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누구랑 와서 어떤 시간 보내고 있고 그러면은 음악을 또 뭘 틀어야 될 것 같고 내가 한마디라도 첨언을 해서 더 분위기가 좋아질 건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 보고 메뉴를 선택하실 때도 '뭔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냥 와서 나가시는 모든 이 플레이 타임 동안 이제 즉흥적으로 좀 이뤄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 뭐 타임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도 참 좋네요.
그러니까 막 손님들이 입에 뭔가를 묻히고 두리번거리는 그 동작만 봐도 먼저 냅킨을 갖다 드리고.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 제가 응대를 손님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손님이 주문하는 걸 듣고 있고 그거를 듣는 이유는 이분들을 빨리 보내 드려야 되겠다가 아니고 제가 이걸 들었다라는 걸 알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게 바로 3 스타 파인 다이닝의 서비스거든요. 아 그런가요? 많이 못 가봐 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스푼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바로 갖다 드린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파인 다이닝에서 그 미스테리 쇼퍼 같은 분들이 일부러 수저를 드리고 이걸 어떻게 서비스를 해 주는지 체크하는 아 뭐야 저희 손님들도 그러면 이때까지 다. 거의 미슐랭 3 스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바깥에 요즘에는 이제 뭐 갓난아기랑 같이 오시는 젊은 부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그냥 산책길에 들어오는 거라 들어오시기는 좀 어려우신 거죠.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럼 이제 한 분만 들어오시잖아요, 예를 들어. 그쵸. 네.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이미 본 거죠. 한 컵을 내어 드리면서 "스푼을 하나 더 드릴까요?"를 미리 물어봐요. 혹은 제가 스푼을 몰래 여기에 끼워서 뒤에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가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스푼 하나만 더 주시겠." 하면 전 이미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되게 놀라세요. 이게 뭐 '언제부터 이걸 들고 있었지?' 되게 작은 건데 그것도 되게 마술적인 요소잖아요. 갑자기 요새 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읽으셨지?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하나하나 보태줘도 그 반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해 주시면서 즐거움을 엄청 그쵸. 이제 그거는 좀 물꼬를 트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매장에 대한 어떤 인상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매장에 대한 우리 인상이 양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좀 늘어지고 풀어지고 신문을 좀 발휘해도 되는 것 같은 가게와 그냥 진짜 물건 사러 가는 가게. 그 중간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중간이 없는데 그냥 물건 사러 가는 가게에서 약간 내가 쪼끔 도란도란 있어도 되는 가게로 넘어가려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물꼬를 튀고 "여기 우리 센스 있어." 혹은 "여기 좀 재밌어." "우리 당신 기억하고 있어." 라는 어떤 느낌들? 그런 거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단순히 모객을 위한 거냐? 아니요. 우리 삶을 위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즐거우니까. 네. 그 좋은 기분을 만들기 위한 3 할이 인사라고 쓰셨잖아요.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 인사요? 아유 그거는 뭐 거듭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진짜 인사 하나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여기 내가 좀 뭐 물어봐도 되는 가게인가 보다.'가 바뀌거든요. "안녕하세요." 이거랑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어딜 가든 '아 여기 지금 좀 열려 있구나. 내가 좀 여기 들어오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좀 물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쥐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딱딱하지 않은 가게다. 오픈해 주는 느낌. 네. 그래서 인사라는 게 사실은 공짜잖아요. 그냥 짧은 말을 하는 거고 에너지가 엄청 쓰이는 것도 아니고 뭐 물건 막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상 하는 건데 그런 톤, 뭐 말의 길이 이런 거 하나 조절하는 데만 해도 사람이 느끼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다른 매장 가면 느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들어오자마자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별거 아닌 게 얼마나 별게 되나 진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레버리지가 별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일상에서 되게 레버리지가 많은데 아까 유모차 말씀을 드렸지만 유모차 막 끌고 오시면 제가 발레 파킹 해 드린다고 하고 막 근데 비용 추가된다요. 농담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화사하게 일상을 좀 쪼끔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거?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또 될 가능성이 커지겠어요. 그게 이 코로나 같은 나쁜 것들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친절과 이 좋은 기분도 충분히 전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제 모든 사람의 일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효율 기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런 어떤 뭐 친절 뭐 배려 혹은 인사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실제로 형태를 띠지 않는 인간적인 교감들이 앞으로 저희 시장에서는 식음료에서는 되게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원래 도란도란한 가게들 옛날 식당들 많잖아요. 식당들에서 그냥 막 뭐 어머님, 할머님이 인사 편하게 하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격식이 있는 가게들이 많고 그냥 뭐 프랜차이즈만 하더라도 서로 우리가 교감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주문도 그냥 이렇게 찍어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어지지는 않는 분야인 것 같아요. 접객이라든지 직접 응대라든지 인사의 소중함이라든지 그게 갖춰져 있으면
GPT가 인사해도 우리가 감화받지 않잖아요. 이제는 뭐 처음에는 '오 신기하다.' 했지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질인지를 굉장히 크게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적객을 하는 태도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을 또 해 봤는데 책에서 보니까 이제 녹사님 같은 경우는 부관경 시절부터 그런 태도를 배워 오신 네. 것 같더라고요. 다들 군대를 가셔야 이제 배울 수 있는. 부관병이 장군 옆에 네. 서를 맞습니다. 이제 갈 거죠. 근데 이제 전 병사였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부관님을 돕는 일이고 제가 맞이한 적은 없지만 뭐 대통령님이라든지 혹은 외부 인사분들이 오시면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내어 드리고 근데 이제 차를 내어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찻잔 소리가 막 와장창 나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게 좀 민감해진 것 같아요. 찻잔을 어느 정도로 해야 소리가 안 나고 차를 어느 정도로 따라야 하고 물을 어느 정도로 따라야 이 소리가 거슬리지 않고 어느 정도로 저벅저벅 걸어오셨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감일 때 제가 필승이라고 외쳐야 하고 어느 정도 크기여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의 종합을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방금 그 찻잔 이렇게 소리 나지 않게 내리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비행기 1 등석 서비스에 대해서 배우는 승무원 가이드에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1 등석에서는 저 1 등석 안 타 봤지만 찻잔을 이렇게 바로 착 내리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세면서 내려야 깔끔하게 이렇게 너무 우아하지 않아요? 손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서비스에 관심이 네. 많거든요. 그냥 세상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이 다 그랬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유롭고. 그런 VIP를 모시는 서비스는 한번 배워두면 너무나 쓸모가 있을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부모님 생신 같은 특별한 날 인생이 제일 VIP인데. 네. 그분들이 나의 VIP시니까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최고의 서비스를 한번 보여 드릴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참 큰 것 같아요. 즐거운 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진짜. 사람이 만나서 사람을 응대하는 거 자체가. 가게를 이제 거의 10년 운영을 하신 건데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힘들었던 때는 이제 2019 년도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익선동에서 가게를 하던 시절에 한 2해 정도 지나니까 익선동에도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사실 아이스크림의 경쟁 제품은 그 식사가 아닌 모든 것이거든요. 이를 모든 디저트, 그렇죠. 간식 모든 디저트. 그러니까 그런 디저트 가게가 많이 생기면서 좀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한 시간에 막 100 명씩 지나가는데 가게는 안 들어오고 뭐야?' 이렇게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디저트 들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너무 소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사와서 이렇게 웃고 있을 수만도 없고 안 들어올 건데 '왜 나는 선택을 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숨어 있다가 '누가 오면 문 열어 드리자.' 해서 이제 숨어 있고 그랬었죠. 아니 녹사님한테도 그러는 과거가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막 2,000 인분을 준비해 놓고 근데 계시는데 뭐 언제나 생각해요. 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그 흐름 안에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아까 제가 언제든 문 닫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막 수많은 책들을 읽으셨다면서요. 뭐 진짜 디자인, 네. 마케팅, 기획. 다 읽었어요. 진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거의 다 읽었었던 것 같고 잠을 정말 쪽잠을 자면서 읽었어요. 한 2 시간씩 자면서 그때 많이 읽은 책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까요? 많이 도움이 됐고 이제 또 출연하셨던 박웅현 선생님이나 책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신이 되고 그때 옥녀님 책을 읽으셨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 왜 책을 읽으면 종종 저자의 무게에 눌리곤 하잖아요. 그리고 박우현 선생님도 저자의 무게에 눌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맞아요. 네. 권위에 눌리면 안 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해서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서 일단 뭐 8 단어나 이제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어떤 본질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본질에 대한 생각. 그래서 요즘 힙이란 단어를 진짜 많이 쓰잖아요. 이 힙하다에 대한 힙한 브랜드에 대한 녹사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지만 "힙한 건 유통기한이 있고 딥한 건 이제 숙성기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힙한 건 사실 많은 창작자들이 간과하는 게 우리가 암만 힙하더라도 무조건 소비자는 무조건 지치거든요. 지루해지고. 그걸 늘 놓쳐서 힙한 거를 계속 좇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쪼끔만 더 힙해져서 쪼끔만 더 지금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그러면 난 얼마나 기쁠까?'
그 기쁨을 얻고 나면 반드시 저가 오거든요. 골이 오거든요. 그럼 보통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흥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트렌드 검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엄청 짧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진짜 짧아졌어요. 누룽크 다음에 버터떡 다음에 무슨 말티팜빵? 전 처음 들어봐요. 점점 그렇게 팍 오르고 힙해지면 짧아지는 세상에 가게를 한다라는 건 사업자 등록할 때 가졌던 포부는 '자, 나 이제 가게 차려서 힙해진 다음에 2년 뒤에 문 닫을 거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향해야 하는 점이 힙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힙이 되면 무조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콘텐츠를 했을 때 살짝 힙해지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저희 매장이. 그러면 저희가 뭘 더 하느냐? 쪼끔 잠잡고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나가면 저희에 대한 기세가 갑자기 완전 반대로 꺾이는 순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팍 떴다라고 하면 여세를 몰자가 아니고 '어 쪼끔 기다렸다가 또 콘텐츠 하자.' 약간 파도 타듯이 서핑하듯이 너무 큰 파도 타려고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진다. 우리 들뜨는 건 맞거든요. 근데 들떴다가 그 기세가 이제 좀 시들시들해지면 이제 좀 잠잠해지는 시기가 오면 저희가 기가 꺾여요. 일하는 사람들이 기가 꺾이면 손님한테 티가 나요. 그러면 전체적인 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유지하는 거, 기세를. 이 문장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맥락 없이 출점하지 않는다."라고 네. 쓰셨잖아요. 출점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또 부흥될 건데 그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고 그냥 그 가게가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저한테 좀 와닿으면,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제 '우리가 쪼끔 더 당신들의 일상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데 기여해 보자.'라서 그러한 어떤 흐름이나 맥락이 저한테 좀 중요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녹기 전에는 이런 가게다."라고 뭔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매장에 오면 한 컵을 그냥 오롯하게 두고 나랑 대화하면서 먹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게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냥 오늘 녹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냥 내 일을 대하는 태도? 아까 아이스크림을 파는 행위를 내가 만든 음식이 저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예요. 거잖아요. 빵도 그렇죠. 네. 신성한 일이에요 그거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업을 재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위가 제 삶에 좋은 기분을 만들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광입니다. 너무 영광.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